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과학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3강 제대로 알자 부정관사 아니면 on 이것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처음 언급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가 처음으로 언급을 할 때, 그럴 때 부정관사 어를 쓰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을 한번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더를 쓰겠죠. 그래서 정관사 더를 쓰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관사 어나 언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처음으로 언급될 때 의미가 자, 어느 또는 한 또는 하나 또는 어느 한 어느 하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re's a visitor for you. 자, 당신을 찾아온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여기서 there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부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해석을 안 합니다. 그곳이라고 해석을 절대 안 합니다. 자, 이건 그냥 일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당신을 위한, 직역을 하면 당신을 위한 방문객이 있다 이건데, 자, 의역을 하게 되면 당신을 찾아온 또는 당신을 보러 온 방문객이 있습니다. 또는 어느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는 어느 한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불가산 명사, 이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 것은 수를 셀 수 없다 이거죠. 예,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예, 여기는 지금 추상명사를 썼는데, 예, 추상명사 같은 경우에는 수를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불가산 명사 앞에 어나 또는 on 이러한 부정관사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불가산 명사일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that을 보게 되면 that을 뒤를 끊어보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that이 오게 되면 뒤를 끊어 보십시오. 그래서 주어가 필요한지, 목적어가 필요한지, 보어가 필요한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완벽하다 그러면 접속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go away, 없어지지 않을 슬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one이라고 하는 것은 will not이니까, 예, 요거는 will not을 줄여서 한 말이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또는 사라지지 않을 슬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가산 명사 앞에 이렇게 오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부류를 통칭한다. 이 부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동질 집단이죠. 그래서 뭐 사자, 그러면은 사자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 전체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 집단 또는 동질의 어떤 무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부류를 통칭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라고 하는 것, 얘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느 사자는 위험한 동물이다 이래버리면 어느 사자는 위험하고 어느 사자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자라는 동물은 dangerous animal, 그래서 위험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사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위험한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막연한 그냥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이 그냥 부정관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자 그러면 그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The lion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lion 그럴 때는 이게 어떤 그 사자라는 그 전체 무리를 갖다가 그냥 하나로 표현한 것 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의 일원, 이 집단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he is Kennedy가 왔는데, 자, he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어가 붙었어요.
케네디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유명사거든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가 없다면 he is Kennedy. 그러니까 그 사람은 케네디예요. 그런데 어가 붙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케네디 집단, 그러니까 케네디 그 일가죠. 한 집안의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he is a Kennedy. 그러면 그는 케네디 그 일가, 그 집안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물이 올 경우인데, 그는 지불했습니다. 500만 달러를. 자, 무엇을 위해서? for a 피카소. 자, 그럼 여기서 피카소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것도 고유명사예요. 사람 이름인데, 자, 피카소 집안의 한 사람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느냐? 아니면 피카소가 화가니까 그 피카소의 작품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걸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카소의 작품들 중에 하나의 작품을 위해 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게 어려워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국어 실력이라고 하는 건데, 문맥을 보고 그 문장의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문맥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아, 이게 사람이겠다. 그러니까 요 어가 붙어가지고 이게 사람이겠다. 또는 사물이겠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쉽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 보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다. 그러니까 he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야, 이거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물건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500만 달러를 지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물 아닐까? 더군다나 피카소니까, 화가니까 피카소 하나의 작품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리를 해서, 유추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뒤에 내용을 딱 보니까 이 피카소 집안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집안 사람들을 노예로 착취를 했어요. 노예를 착취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팔았어요. 또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예 그 피카소 집안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하실 땐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동일한, 같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의 속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유상종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모여서 같은 것끼리 모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feede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깃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느 하나의 깃털을 가진 새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은 깃털 또는 동일한 깃털 이걸 볼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같은 종류 이거죠. 그래서 동일한 이런 걸 보겠죠.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개도 되지만 또 하나는 한 가지 종류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깃털 그러면 한 개의 깃털이냐 아니면 한 가지 종류의 깃털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한 가지, 그러니까 같은 이거죠. 그래서 동일한 깃털을 가진 새들은 flock, 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인다 이거예요. 이 동사로 쓰일 경우, 자동사로 쓰인 경우죠. 얘가 만약에 명사로 쓰이게 되면 무리 또는 때라는 뜻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인다, together, 함께. 그래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함께 모인다 이거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이런 표현은 외워야 되겠죠. 예, 외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표현하고자 할 때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 예, 숫자 1을 얘기하는 거죠. 숫자 1. 이거는 뭐
1번에서의 그 하나, 또 한, 이거하고도 뭐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숫자 2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a thousand people were there. 여기서 there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맨 처음에 오질 않았죠. 여기서는 유도부사가 아니라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그곳이라고 해석을 꼭 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유도부사일 경우에는 그곳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질 않죠. 그래서 a thousand people, 1000명, 이거 1이지 않습니까? 1000명의 사람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또 어느 1000명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숫자 앞에 이렇게 요 수 앞에 어가 붙으면은 요건 숫자 2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thousand people, 1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cost $5 a gram. 자, 우리가 뭐뭐당, 뭐뭐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er, 쉽게 해서 기호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시하죠. 우리가 그 속도를 낼 때 미터 per sec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당 또는 초마다 몇 미터를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속도 얘기를 할 때, 뭐, 미터 per sec 또는 킬로미터 per hour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per, 이거를, 이러한 기호를 우리가, p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로 대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 앞에 쓰여서, 뭐뭐라는, 그래서 미스터 곽, 그러면 미스터 곽이라는 사람이 원합니다. 만나기를, 당신을. 그래서 어느 미스터 곽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 어느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부정관사 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어떤 어느 한 이런 의미도 꼭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느 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 미스터 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요일 앞에 물론 여기 어가 있어요. 이거 없어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she died on Tuesday. 그래서 그녀는 화요일날 죽었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어를 집어넣었으면은 그 화요일이라는 날을 갖다가 또 특정하게, 그러니까 특별히 정한다 이거죠. 그냥 다른 날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목요일날, 수요일날 죽은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날, 그 화요일날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 Tuesday, 그 특정한 요일을 갖다가 그 특정한 날이라는 얘기는 이 특정한다는 얘기는 쉽게 해서 강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이 문법이나 어떤 그 사전들의 용어의 설명을 보면 함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강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그 화요일날 죽었어. 다른 날도 아니고 화요일날 죽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관사가 붙게 되면. 그래서 어가 붙었다고 해서 이거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요 8번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보통 미스터 곽 앞에 부정관사가 붙으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좀 꼭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많은 내용을 계속해서 열심히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